안녕하세요. 마포구 동교동에 진호비 산부인과 개원하고 있는 원장 심상덕입니다. 얼마 전에 먹방 한번 찍었었는데 배추 먹는 모습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같은 성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배추 먹방이 또 의외로 재미나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런 댓글이 있길래 오늘 먹방 한번 다시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합정동 교보문고에 가서 노트 하나 살 게 있어서 갔다가 햄버거를 먹고 와서 사실은 먹방을 찍기 적당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미 배가 충분히 부르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저 진짜 올릴 컨텐츠가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를 올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먹방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점, 유튜버의 애환이랄까요? 저는 제대로 된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일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왕절개 과정을 올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구독자가 좀 늘고 있는 참에, 이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어떤 PD분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그래서 영상을 지금 가능하면 뭐 일주일에 2-3개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보 갔다가 이 블랙 저널인가 하는 노트가 있더라고요. 로이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제가 문구 덕후라 나중에 이런 노트에 대해서 그리고 필기구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노트에 대해서는 전에 영상 초기 찍어서 소개했던 적이 있죠. 너무 드루망뭉실하게 찍어서 나중에 제대로 노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간 김에 이 노트를도 사고 그리고 햄버거도 하나 먹고 오늘 제가 가끔 교보문고 가면은 합정동 교보문고 가면 먹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바비 브로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햄버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집은 맛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버거킹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던데 이 집 저는 그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보다는 이 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집하고는 잘 아무 관계는 없어요. 여기서 마리오 버거,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마리오 버거 굉장히 크기 이따만한 거 하나 먹고 와서 제가 지금 상당히 부른데도 불구하고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뉴는 3가지입니다. 저번에처럼 배추 하나만 가지고 시간을 때우기에는 너무 벅차서 좀 다양하게 먹거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째는 무뚝뚝 감자칩, 두 번째는 샐러리, 그리고 고추, 소고기, 볶음 고추장. 제가 한번 먹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을 저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전에 한참 먹다가 요즘은 뜸한데 나또 아시죠? 나또라고 왜 된장콩을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먹는 일본 음식 같아요. 일본 음식이에요. 같은 게 아니라 이것도 몸에 좋다고 해서 전에 집사람이 사다 줘가지고 좀 먹어봤었는데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해서 3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를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낫또는 몸에 좋다고 해서 집사람이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남아서 좀 더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썩을 것 같아서 먹어야 되고 샐러리하고 고추볶음 소고기 볶음 고추장은 먼저 한번 먹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의미고 그 왜 무뚝뚝 감자칩은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상의 별명이 무뚝뚝 대망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도 이렇게 하고
댓글도 이렇게 다는 거 보면 굉장히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저를 뵌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뭐 이렇게 대하기 이렇게 편한 의사는 아니고요. 상당히 말하자면 좀 무섭다고 할까요? 뭐 불친절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무뚝뚝 대망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다시피 좀 이렇게 대하기가 이렇게 편한 의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얼굴 좀 표정도 가능한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말 댓글 달 때도 좀 가능하면 좀 정중한 말을 쓰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본 모습을 뭐 드러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무뚝뚝 대망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 무뚝뚝 감자칩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무뚝뚝하다는 것이 장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무뚝뚝 대망 감자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먹어볼 건데요. 일단 무뚝뚝 감자칩을 먼저 먹으면은 이게 샐러리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 간이 안 된 걸 먼저 먹는 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의 순서잖아요. 양념갈비 먹은 다음에 생고기 먹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일단 샐러리부터 먼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볶음 고추장은 이게 값이 좀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 다른 저번에 먹었던 그 그냥 새빨간 고추장보다는 값이 한 2배 정도 비싸요. 아마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소고기 고추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산부인과는 군대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대신 대체 복무를 합니다. 보통은 산부인과는 이제 전문의가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필요한 곳은 뭐 여군 사령부나 또 뭐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뭐 대구 통합병원인가요? 규모가 큰 병원들에서만 필요하지 뭐 이렇게 그 무슨 전방에 무슨 수색 부대나 이런 GP라고 하죠. 이런 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남자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는 군대에서 필요 인력이 총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산부인과 전문의를 딴 사람들은 군대보다는 지방의료원 같은 데서 대체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3년도 사실 더 됩니다. 40개월인가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을 40개월 동안을 대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방의료원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근데 그런 대체 복무를 하기 전에 훈련은 장교 훈련, 이제 장교니까 이제 군의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위나 대위거든요. 저는 이제 대위로 예편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한 석 달 정도의 이제 그 유격 훈련,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워낙 이제 밥이 부실하고 반찬이 부실하니까 뭐 그렇게 부실한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집에서 먹던 것보다는 상당히 먹기가 어려우니까 이 고추장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그때 옆에서 얻어 먹으면서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때 이런 걸 옆에서 얻어 먹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그 추억도 더듬을 겸 해서 오늘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그 훈련 3개월이 너무 악몽 같아가지고 뭐 다시 그런 추억을 뭐 되돌이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여자들의 경우에 출산 순간을 뭐 이렇게 되돌이켜 기억해 보는 것이 글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가 출산하는 분들 영상을 USB에다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USB에다 담아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출산할 때 이제 옆에서 이제 찍었다가 고프로로 담아서 그 영상을 여기서 담아서 드립니다. 태어나실 때 나중에 이제 보시라고. 이건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폰으로도 안드로이드 계열이면 볼 수가 있어요. 뭐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 그 혹독한 훈련 기억을 떠올리고 싶은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먹어본 기억은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추 먹방 하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오늘은 물을 좀 잘 씻고 물을 잘 빼고 씻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 따보는 건데요. 역시 먼저와 마찬가지로 제품
제품 이름은 가려야겠죠? 여기 제품 이름은 가려도 뭐 딱 보시면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따고 꼭지를 따고요. 많이는 못 먹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냥 먹는 모습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60인데, 내일 모레가 아니고 이제 곧 60이 되는데, 60줄에 거의 들어가는 말하자면 죽늙은이가 인터넷에 앉아서 이 휴대폰 카메라 켜놓고 샐러리 먹방 하는 거는 아마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일 거예요. 샐러리 먹방을 하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60줄 가까운 의사가, 죽늙은 의사가 샐러리를 고추장, 볶은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먹는 모습은 아마 좀 귀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샐러리는 가끔 먹어보긴 했습니다. 이 소고기 볶은 고추장 말고 일반 고추장 찍어서요. 먹어보겠습니다. 배추 먹방 때 마찬가지로 역시 이상하던 대로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는데 고추장이 맛있네요. 고추장 맛으로 먹는 겁니다. 샐러리 자체는 맛이 없네요. 그냥 뭐 식감, 뭐 씹는 느낌 그것만 있고 별 맛은 없어요. 그래도 뭐 예의상 몇 개는 먹어봐야 되겠죠. 먼저 배추 먹방 먹을 때도 너무 청승맞다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저희 병원 직원 한 분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먹방을 찍고 있네요. 뭐 그런 겁니다. 출산도 보면은 첫째 낳으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출산 이제 첫째 나면서 이제 뭐 봉합하고 이제 병실에 가시면 항상 그 산모들께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끝이야. 둘째는 생각하지도 마. 그런 말을 남편한테 꼭 해요. 다시는 안 낳는다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는데, 둘째는 없다 자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한 2, 3년 지나면 그 중에 또 일부는 오세요. 뭐 옛날처럼 많이 오지는 않죠. 옛날에는 보통 둘, 셋 많이 낳았었기 때문에 보통은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0.92명인가?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둘째를 낳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또 둘째 임신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뭐 그러니까 사람이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 때 그 통증은 아마 그렇게 잊혀지는 이유가 즐거운 행복한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떤 트라우마라면은 아마 다시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둘째는 뭐 당연히 생각을 안 할 텐데, 아마 그때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고통이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둘째도 임신해서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샐러리 먹다가 갑자기 출산 얘기를 했는데, 자,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 보기보다 맵네요, 고추장이. 요거까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부르고 이걸 계속 한 바구니 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천천히 두고두고 아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를 먹었으니까 이제 감자칩을 먹어볼 차례인데요. 전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먹는 모습이 너무 청승맞고 토끼 먹는 거, 토끼가 풀 뜯어 먹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앞니로만 이렇게 씹기 때문에 주로 어금니가 많이 빠져서 없어서 앞니를 많이 씹기도 하고요. 제가 구강 구조가 뭐 직접 진료실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중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돌출입이라고 하죠. 돌출입. 이렇게 턱 자체가 이렇게 전체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먹는 모습이 그렇게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생긴 모양이 그런 거야. 뭐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건데 어떡하겠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교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교정하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교정을 다 했습니다. 이를 이렇게 오늘은 이제 턱을 이렇게 안으로 좀 넣을 수 있도록 이드 뽀뽀해서 교정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교정을 흔히 받는 세태가 그때 시대가 아니었고 또 굉장히 많은 병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교정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는데 저와 같은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뚝뚝 대망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글쎄 맛이 과연 있을까요? 맛은 짭조름한 게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여기 지금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나트륨 함량이 14%예요. 트랜스 지방은 없고, 지방 총량 19%, 콜레스테롤 없고, 단백질 4%.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짭조름해서 맛이 괜찮네요. 보통 사람이 단맛일 때 취향이 있는 분이 있고, 짠맛도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으면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짠맛 때문에 약간 좀 먹을만한 풍미가 있습니다. 맛은 아주 무뚝뚝하진 않은데요. 저는 무뚝뚝 감자칩 그래갖고 그냥 밍밍하고 아무 맛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간이 잘 돼 있어요. 짜서 좀 물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에다 놓고 쓰는 물통이에요. 스탠리, 유명한 물통이라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꽤 큰 용량을 방에다 놓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방에다 이걸 놓고 이게 찬물을 이렇게 중간중간 먹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짜요. 이게 꽤 짜서. 야, 이 밤에 이런 짱 감자칩 먹으면 이거 바로 그냥 살로 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밤에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뚝뚝 대망으로서 변명을 하나 드리자면, 친절하지는 않아요.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댓글에 다른 것처럼 그렇게 정이 많은 의사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무뚝뚝하게 건 사실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다정다감한 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라는 게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 상태라서 사실 제가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거의 웃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무뚝뚝하다는 것과 여기 무뚝뚝하다는 것과 맛이 없다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뚝뚝하다는 것과 불친절한 건 좀 다른 거예요. 무뚝뚝하다고 해서 제가 뭐 산모분이나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막대하거나 뭐 인격적으로 뭐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업무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 다만 그 친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입에 발린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인사나 예의상, 의례상의 그런 이제 말을 잘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인상도 그리고 그다지 부드럽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뚝뚝 대망이라는 별명을 얻고 말았는데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제 모습이 그런 거니까요. 다만 그것이 불친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보고 계시다면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낫또 콩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먹방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놓고 굉장히 많은 양을 먹던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먹방이 그냥 맛있는 거 조금 맛있게 먹는 거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먹방하는 저도 이제 구독하는 먹방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뭐 슈기라고 저희 그 큰딸뻘 되는 아가씨인데 나이가 굉장히 맛있고 귀엽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구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독하는 사람이 한 7, 8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인터넷 어디서 보니까 그 1인당 구독하는 채널이 보통 한 평균 7개에서 8개래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 구독한 채널 중에는 그러니까 먹방하는 그 슈기라고 하는 아가씨, 그 다음에 뭐 이자칠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그 힐링 유튜버, 뭐 그런 거, 그리고 손그림 그리는 분 등등 해서 몇 분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시지만 있던데, 참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재미나게 또 그다지 유용한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구독한 데 대한 그만큼 말하자면 가치가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낫또는 까면은 이렇게 이제 낫또가 있고요. 생낫또가 그냥 먹으면 이것도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을 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낫또도 종류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겨자 소스랑 이제 제품마다 달라요. 이거는 간장 소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사실 되는데 아무래도 맛이 없으면 잘 안 먹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겨자 소스하고 간장 소스를 넣어서 혹시 낫또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이 콩으로 만든 이제 대표 음식이 우리나라는 된장이고 일본은 이 낫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은 사실 짜서 먹기가 좀 그냥 먹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짜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저트 비슷하게 숟가락으로 사실 이걸 섞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아까 먹던 샐러리로 그냥 섞어 보겠습니다. 뭐 분품은 안 나는데 할 수 없죠. 뭐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고 뭐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섞어 놨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숟가락이 없으니까 이게 퍼먹는 게 문제네요. 햇솔씨 숟가락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낫또도 종류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겨자 소스랑 이제 제품마다 달라요. 이거는 간장 소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사실 되는데 아무래도 맛이 없으면 잘 안 먹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겨자 소스하고 간장 소스를 넣어서, 혹시 낫또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이 콩으로 만든 이제 대표 음식이 우리나라는 된장이고 일본은 이 낫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은 사실 짜서 먹기가 좀 그냥 먹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짜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저트 비슷하게. 숟가락으로 사실 이걸 섞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아까 먹던 샐러리로 그냥 섞어 보겠습니다. 뭐 분품은 안 나는데 할 수 없죠. 뭐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고, 뭐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섞어 놨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죠. 뭐. 아, 그리고 숟가락이 없으니까 이게 퍼먹는 게 문제네요. 햇솔 씨 숟가락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을 갖고 왔습니다. 티스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계획대로 먼저 번에는 배추 먹방 찍다가 물 쏟아가지고 옷을 다 베렸었는데 오늘은 또 숟가락을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뭐든지 간단한 먹방 하나 찍는데도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겨요. 출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하러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자연분만을 많이 돕고 하다 보니까 자연분만을 이제 원해서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분만을 이제 많이 이제 저도 돕고 또 산모분께서도 자연분만하기를 기대해서 진통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 단계로 들어가면 꽤 통증이 심하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무통 마취를 하는 병원도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자연적인 방법의 과정에 따르니까 무통 마취도 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죠. 아니, 자연분만 하시겠다고 하고 출산 계획서도 그렇게 쓰고 또 그래서 일부러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지금 아무런 아기도 잘 견디고 있고 진행도 잘, 과정에 문제가 없고 수술해야 될 만한 지금 특별한 위험도 없는데 굳이 수술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좀 제가 조언을 하는 거죠. 좀 견뎌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출산이 이제 생각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아프게 느끼는 분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덜 아프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생각하던 것보다 덜 아프게,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많지는 않죠. 이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라고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깁니다. 먹방이니까 일단 한 숟가락 더 먹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으면서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뭐 자주 먹었기 때문에 제가 맛을 익숙하게 압니다.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다만 비주얼이 별로 좋지는 않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실같이 생긴 거 이렇게 치즈에 칠리는 것처럼 이렇게 실이 쭉 늘어지는데 보기는 그렇게 썩 아름답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몸에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상치 않던 상황도 생기고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 중에 결혼하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뭐 부부싸움도 하고 또 아이도 나와서 길러보시면 알지만 아이가 자기 뜻대로 본인들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지 않던 뭐 또 살다 보면 또 어디 다쳐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이제 예상치 않던 일이 경우에 이제 아까 그 통증 때문에 수술해달라고 하는 분한테도 그러고 일단 지금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조금 견뎌보고 이 상태에서 견뎌보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안개가 많이 껴서 사방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리저리 막 자꾸 다니는 것보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상치 않던 상황이 닥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난감할 때는 섣불리 뭐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행동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그 순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서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안개 같은 것이 거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쪽이 위험하고 어느 쪽이 가야 될 길인지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던 순간에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으면 조언을 구해서 다음 단계의 발걸음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출산이야 옆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조언자가 있다고요. 가이드가 그 가이드에게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지 물어서 조언에 따라서 하시면 대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숟가락을 놓치고 왔을 때는 또 가서 숟가락이 있는 곳을 아니까 가서 숟가락을 또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요. 영상 잠시 끊어졌다고 해서 뭐 여기다 돌 던질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고 본업이 의사인데 의료에서 실수를 하면야 뭐 따끔한 지적도 받고 또 분쟁에 휘말려서 더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낫또 먹다가 숟가락 없어가지고 잠시 숟가락 가지러 갔다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다 극복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출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왕절 경상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글이 무서워서 나는 애 못 낳겠다 뭐 이런 분들 많던데 닥치면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괴롭한 일이라면 여태까지 인간이라는 종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천 년 더 되죠. 수만 년 동안 어떻게 출산도 하면서 이렇게 존속이 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무섭고 힘든 일이고 아주 괴로운 일이라면 할만하니까 여태까지 지금이 지구상에 60억도 넘는 인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부간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단순히 출산하는 것이 무서워서 고통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낳겠다고 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옆에서 산부인과사로서 본 경험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만큼 겁내할 일은 아니다. 통증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견뎌볼 만한 고통이다. 견뎌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된장 낫또 먹으면서 출산이라는 것이 할만하다 하는 얘기는 참 어울리는 얘기 같지는 않긴 하네요. 한 숟가락 더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산부인과 사니까 아무래도 출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미 출산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중에는 앞으로 또 출산을 계획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결혼은 안 하셨지만 출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산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직업이다 보니까 뭐 아주 많은 분만을 돕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지금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15분 정도 출산을 도왔는데요. 어쨌든 이 일을 제가 이 몸에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하여튼 거의 평생에 걸쳐서 진통하는 사람 산모 옆에서 출산을 이제 돕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긴장 상태에서 지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출산하는 분들은, 과거의 어머니들은 뭐 서너 분의 자녀분들을 낳았지만 지금은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겪는 일이에요. 자주 겪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나 두 번. 뭐 한 번쯤? 뭐 한 번쯤 해본다고 하면 뭐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고통 또는 어떤 그 역경에 처했을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이라는 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40주. 그러니까 임신해서 뭐 입덧 때문에 힘들고, 또 키우는 동안 뱃속에 담아두고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출산할 때 또 힘들지만 이것이 딱 10달이면 끝난다는 것. 임신이라는 게 만약에 고통스럽다면 10달이면 끝난다는 것.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1개월, 12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진통과 출산도 짧게는 몇 시간, 길게 진통해봐야 뭐 하루나 이틀? 끝난다는 거, 이틀 내로. 뭐 3일씩, 4일씩 진통하고 고생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 대부분 그 초산모의 평균 진통 시간은 14시간으로 알려져, 14시간. 경산모의 경우에는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로 반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뭐 첫째 아기라 하더라도 14시간 정도면 진통 시작해서 출산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통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속 통증을 겪게 될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위안이 될 겁니다. 어떤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견뎌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기는 어렵고, 당신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만큼 산부인과사만큼 분만을 옆에서 많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느낀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런 점을 느꼈다면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2숟가락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영상도 이제 거의 끄트머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낫또는 다 먹었고요. 샐러리는 너무 많아서 아꼈다가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뚝뚝 감자칩은 맛은 있긴 한데 밤에 이걸 마저 먹기에는 좀 건강에 우려가 돼서 다른 날, 먹방은 찍지 않겠지만 다른 날 제가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도 않는 먹방을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경험과 함께 버무려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재미나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었거나 또는 재미나게 보셨다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마포구 동교동에서 무뚝뚝 대마왕 진호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 원장이 보내드린 먹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